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전쟁의 상처가 이 시대에 어떤 아픔으로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특집 기획을 마련합니다.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매주 월요일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2월 초에 저희들 이 특집기획 시작과 함께 산내 골룡골 피해 유족들로 구성된 산내 유족회 분들 직접 모시고 인터뷰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이분들의 사연을 모아서 기억전쟁 책을 준비하시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이시자 충북역사문화연대 대표 박만수님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기다리던 책 골룡골의 기억전쟁이 드디어 출간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박만순 작가님이라고 이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지난 2월에 모시고 우리 인터뷰를 함께 했었는데 오늘 또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실까봐 일하시는 곳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충북역사문화연대 대표 박만순입니다. 저희 단체는 충북 지역의 근현대사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향토사 자료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구술 증언도 집중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앞에 소개했는데 반가운 소식입니다. 책 골룡골의 기억전쟁 지난 인터뷰 때 이제 준비 중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출간을 곧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나옵니까? 예, 6월 초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작년 2019년 만 1년 동안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거를 묶은 책입니다. 1년 동안 연재했던 이제 기억전쟁이라는 그 코너가 있었죠. 예. 지난 2018년 6월에는 우리 작가님이 같은 제목인데 충북 지역의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책, 또 그런 유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기억전쟁을 펴내신 바 있죠. 예, 이 책은 충청북도 내에 있었던 한국전쟁 당시 있었던 민간인 학살을 총 집중한 책인데요. 정리한 책인데요. 보도연맹 사건, 청주 형무소 사건, 부역 혐의, 미군, 적대 세력에 의한 사건을 했습니다. 특히 이 책 말미에는 충북 도내에 2,600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이름, 주소, 그다음에 사망 일시, 장소, 사건 유형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직접 조사하신 내용인 거예요. 예, 16년 동안 조사한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예. 국가기관에서는 대략 800명을 정리를 했는데 제가 그분들 포함해서 2,600명 정도 조사를 한 거니까요.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올 책 골룡골의 기억전쟁은 이제 산내 우리 유족들의 얘기를 담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대전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그 재소자를 포함한 민간인들이 대전 산내에서 학살된 사건을 정리를 했는데요. 가장 크게 보면 대전 형무소 재소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대전 충남 지역 보도연맹원, 대전 충남 지역 부역 혐의자들이 있는데요. 이 이외에도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으로 인해서 대전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분들의 이야기를 정리를 했는데요. 희생자뿐만이 아니라 그 유가족들의 라이프 스토리를 정리한 책입니다. 직접 이제 유족들을 만나셔서 한 분 한 분 인터뷰했던 내용이 이제 담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총 46곡지를 정리를 했는데 거의 다 그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당시의 어떤 사건 정황보다는 유가족분들이 힘들게 살아온 삶의 이야기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책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사연들, 그 이후에 겪었던 이야기들 여기 좀 집중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면 다 비슷한 얘기, 다 똑같은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100명을 조사를 하면은
100명의 삶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 한 분 한 분들의 이야기가 구구절절 사연이 깊은데요. 그분들의 상처를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글들을 한번 우리들이 편견 없이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연재해온 내용들에 대해서 좀 소개도 해주셨었는데 이후에 추가 취재나 뭐 책을 위해서 조금 인터뷰된 내용도 혹시 있습니까? 어떠세요? 일단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 유가족들이나 그 관련자분들을 인터뷰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네. 책에 수록될 내용은 오마이뉴스에 만 1년간 연재됐던 46편의 내용들을 네. 사건 유형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형무소 사건, 보도연맹, 부역혐의, 4.3 여순 사건 그렇게 크게는 5가지 유형을 나눠서 네네. 각각의 관련자들이 어떻게 해서 산내에 가서 돌아가시게 됐는지 그 사건에 대한 배경과 그 사건 유형에 대한 설명을 이번에 추가로다가 기록을 해서 이 책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분류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냥 독자들이 보면은 각각의 이야기는 이해를 하고 재밌는데 이 사건들이 이 관련 피해자들이 어떻게 해서 산내에서 돌아가시게 됐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두에 각각의 사건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게 읽는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5가지로 좀 정리를 하시면서 좀 공통점 같은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역 혐의자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체포가 돼서 산내로 끌려가게 됐다든지 뭐 어떤 그 유형 안에서는 좀 공통점들이 있던가요? 어떠시던가요? 그렇죠. 이제 가장 큰 주제는 국가폭력이라는 거죠. 네, 불법성에 의한 국가폭력. 그거는 보도연맹 사건, 재소자 사건, 부역혐의 사건 관계없이 설령 대전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정치 사상범이라 하더라도 네네. 그들은 실정법에 의해서 이미 처벌을 받고 있는 상태였었죠. 근데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합법적인 근거나 제도 없이 그냥 무참하게 끌고 가서 학살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반인권적인 국가폭력 행위인데 나머지 사건에 있어서도 공이 적용될 수 있는 그 문제점인 거죠. 그럼 유형별로 좀 나누어 보시다 보니까 어떤 케이스가 좀 가장 많던가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보도연맹 사건과 그리고 대전형무소 재소자 어허. 이 2가지 유형이 가장 많은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 유족들이 이제 상당하신 거군요. 예. 예. 그 작가님께서 이 책을 펴내기 전에 왜곡된 역사를 좀 바로잡고 싶었다. 그런 목적에서 책을 준비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책 기억전쟁이 나온 지가 이제 2년이 꼭 지납니다. 이 작업으로 앞에 우리 작가님께서 2,600명 기록을 내가 조사한 바가 이렇게 실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어떤 이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에 좀 공론화되는 어떤 계기라든지 의제가 만들어지는 어떤 성과가 좀 되었나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가장 큰 거는 그 책이 나온 이후에 충청북도 도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서요. 같은 해인 2018년 가을에 충청북도 도의회 주최로 한국전쟁 충북지역 민간인 학살 피해 실태조사 사업을 용역사업을 했는데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작년 2019년 3월에 보은군 내북면 아곡리에 대한 유해 발굴을 충청북도 차원에서 했어요. 여기 대전 충남에 있어서도 특히 충남의 아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해서 발굴한 사례가 있는데요. 네네. 광역시도가 그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발굴한 거는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올해는 또 그 청주시에 있는 직영굴이라는 곳을 하는데요. 네네. 충청북도 관계자는 유족이 원하는 데는
모두 다 발굴해주겠다 아.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허. 물론 이게 뭐 재책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작은 불쏘시개가 된 것만큼은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민간인 학살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무거운 주제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련 지자체가 나서서 조사를 직접 하고 또 발굴을 하기까지의 과정 가운데 이제 많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전의 사례와 좀 비교가 되네요.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과거사법 통과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유족분들이 참 기쁘면서도 좀 시에서 지자체에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2005년도에 1차 과거사법이 제정이 돼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전쟁 때 흔히 보도연맹 사건으로 20만 명이 학살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만 5년간의 조사를 통해서 네네.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서 진실규명 결정한 사건이 5,129건입니다. 즉 2.5%만 진실규명이 된 건데요. 그 얘기는 거꾸로 87.5%가 진실규명 결정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충북 지역은 대략 보도연맹의 사건의 경우 희생자 추정치의 15%가 조사가 됐는데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으로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충북이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전라도라든지 충청남도, 대전이 피해가 더 컸는데 문제는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적극 홍보를 하고 또 시민운동가들이 이 문제에 달려붙어서 피해자의 신청 접수를 적극적으로 조직을 해야 되는데 대전광역시를 포함해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좀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제 통과한 과거사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3년, 길면 이제 4년 정도 활동할 수 있다. 근데 물론 여기에는 우리 작가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사례를 신청하고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한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유가족들의 신청 접수를 1기 진화위 때는 1년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은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대신 신청 기간이 2년이 됐습니다. 네네. 2배로 늘어났는데요. 지금 1기 진화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예정인데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 자치행정과에서 접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시골 분들의 생활권, 도시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르신들의 생활권은 읍면동 사무소입니다.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는 도시에 나가야 있죠. 대부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접수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또 홍보가 덜 되다 보면은 이 사실조차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장을 하는 거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정해져 있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그 접수 창구에 대한 형식적 접수만이 아니라 읍면 동사무소에 출장 접수를 실시를 해서 거기서도 접수를 받아라. 그래야지 유가족들이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접수를 해서 명예회복의 기회에서 누락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사실 이 법이 국회에 계류됐었잖아요. 예. 오래 기다린 만큼 작가님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은 분들이 이 법에 의해서 이제 재조사 받는 이런 또 혜택을 누리셔야 될 텐데 좀 방문을 해서라도 좀 조사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게 뭐 가가오 방문을 한다든지 마을을 방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읍면 동사무소에 접수 창구를 개설을 해서 이장단 회의라든지 면 단위의 회의를 통해 회의 체계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관련자들이 누락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방안 그런 틀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명히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 유족분들을 저희들도 이제 쭉 만나봤는데 상당히 고령이시고요. 예. 또 이 같은 역할을 하려면 이제 정보에 많이 또 이렇게 밝으셔야 되는데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노력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좀 접촉점을 늘려서. 예. 예. 그리고 비영리 시민단체, NGO 단체들이 이 관련법이 보통 제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면 이제는 이거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다. 우리는 이제 할 일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크긴 하지만 특히 접수할 당시에는 정부의 역할보다는 NGO의 역할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민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접수를 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NGO가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지자체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접수 단위를 넓혀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참 오랜 기간 기다려온 만큼 우리 작가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좀 충분한 좀 검토가 이루어지길 또 바라고요. 앞에 기억전쟁 첫 번째 책을 통해서 이 충북 지역은 실태조사도 좀 많이 늘었고 실제적으로 이제 유족들이 참여하는 그 유해 발굴의 어떤 기회가 많이 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번에 나올 책 골련골의 기억전쟁 통해서도 이제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 이 골련골의 역사 어떻게 기억되기를 좀 바라세요? 한국전쟁 발발한 지 벌써 70년이 됐고 전후 세대가 인구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25 한국전쟁 하면은 임진왜란하고 별로 차별성을 못 느끼는 젊은 세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쟁을 기억하자, 민간인 학살을 기억하자라는 거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기억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역사에 있어서 국가폭력의 실상, 인권유린의 실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기 위해서 역사를 기억하자라는 거고요. 골련골의 기억전쟁도 그런 커다란 틀에 자그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민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이 책 출간을 준비 중이시라고 합니다. 다음 달 초 출간 예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후원하실 분들을 좀 모으고 이분들의 이름을 또 책에 이렇게 넣어주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신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책을 발간하게 되면 비용이 좀 발생을 하는데요. 이 책이 재미있는 소설이거나 뭐 여행 이런 이야기들이면은 사실 어떤 비용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죠. 책이 많이 팔려서 수익이 발생을 하면 책을 제작하는 과정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여유가 있을 텐데 이 주제가 사실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엄청 팔릴 거라고는 크게 기대를 안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일정 정도 만들게 되면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거의 자비 출판의 개념인데 이 부분을 제가 혼자 경제적으로 담당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시민과 유가족들의 후원으로 이 책을 만들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항이 좀 어떠십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세요. 어떠세요? 예,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시고요. 무난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출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대전 그리고 충남 지역의 그 시민 여러분들이 70년 전에 골련골에서의 민간인 학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요. 이 책의 출판 과정 그리고 출판 이후에 많이들 보시면 왜 우리가 인권과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을 주시면은 이런 주제들이 전 시민적 공감대 형성에 확산될 수 있는 하나의 큰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고 지난번에 이제 기억전쟁 책도 6월에 이제 나왔네요. 그리고 요번에 나올 골련골의 기억전쟁도
산내 위령제가 드려지는 6월에 출간을 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출판 시기 정하신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 거죠? 뭐 단순합니다. 한국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이루어졌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1차 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의 직전에 이 책들을 발간을 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6월 달에 발간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피해 유족들이 또 이 책을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인터뷰하셨던 내용들이 이제 아무래도 실리기도 하고, 또 많은 감사의 뜻도 표현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반응들이세요? 조금 소식을 전하시니까. 유가족들 대부분이 저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할 때 한 80% 이상은 자기 자녀, 자기 남편, 자기 아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친정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이걸 공론화를 해야 되고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반백년 넘게 연자제 신원조회로 불이익을 줬죠. 네네. 빨갱이의 자녀, 빨갱이의 자식이라고 왜곡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한테도 숨기고 싶었던 진실인데요. 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은 처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책이 공식 출간하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내 자녀나 내 이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전쟁의 아픔에 대해서 쉬쉬하는 게 아니라 모두 입을 열고 살 수 있겠구나. 이거에 대한 어떤 공식화라고 할까요? 이 책 발간의 의미가 전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가족들도 많이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에만 담아두었던 얘기를 꺼냄으로써 특별히 또 책으로 이렇게 세상에 나옴으로써 치유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발간이 되면 제 바람은 우선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을 하면 미신청인들이 추가로 신청을 하고 조사를 하는데요. 이번 인터뷰한 분들 중에서 미신청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료가 이 책이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데 하나의 근거 자료로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1기에 조사를 해서 보상까지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도 이미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완료된 게 아니라 이분들의 마음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치유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를 해서 네네.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 책이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 이웃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가족을 잃는 그런 아픔이 어떤 것인지 공감할 수 있는 책이 되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고요. 저희들이 이 시간에 좀 많은 분들을 모셔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산내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어떤 준비 작업들도 좀 점검하는 인터뷰가 진행이 됐습니다. 많이 또 오셔서 많은 바람들을 얘기하고 가셨거든요. 우리 작가님께서는 이 산내 평화공원 곤량골에 특별히 세워지는데 어떤 공간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위령탑이라든지 많은 봉분이라든지 거창한 어떤 추모 공간 이렇게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노곤리나 거창이나 이런데 200억, 400억을 들여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그만큼의 효과나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시설 위주의 추모 공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공원이나 위령탑보다는 그 기념관의 내용을 제대로 구성하는 것, 그 피해자들이 왜 돌아가셨고 그 유가족들이 살아온 라이프 스토리를 기념관에 응축적으로 담아내는 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 내의 어떤 시설이나 공간 이 측면보다도 대중적 소통 공간을 마련하는 것 그런 매체를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네.
오늘 이 CBS에서 대전 CBS에서 이런 방송을 해주듯이 SNS를 통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방송도 있을 테고 웹툰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영화도 있겠죠. 이런 매체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발굴을 해서 이 매체와 산내에 구성되어질 추모관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콘텐츠 작업을 통해서 이거를 또 많은 대중들이 알고 또 느끼고 감동을 같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국가에 의한 과거사 문제에서 진실규명이 끝나면 대부분 유가족들만의 잔치라고 하면 어색하고 유가족들만의 제사, 유가족들만의 기억사업으로 위축이 되고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광주 민주화운동, 4.3 사건 이런 모든 사건들이 국민들이 많이 알고 확대가 돼야 되는데 일부 수구 세력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폄훼를 하고 관련 유가족들만이 1년에 한 번 위령제 때 제사를 지내는 그렇게 그 의미가 제한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어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공감대가 확산되는 방향으로 이 기억사업, 추모사업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평화공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시네요. 올해가 이제 한국전쟁 발발 70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집기획으로 이 코너를 좀 마련하고 있는데 이 책이 또 이런 해에 나온다는 건 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한국전쟁 70주년인데요. 우리가 뭐 특별히 무슨 몇 주년이라고 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관련 유가족들이 대부분이 평균이 80대, 90대예요. 조금 있으면 작고하실 나이고 특히 그분들의 구술 증언에 의존해서 지금 많이 역사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자꾸 늦어질수록 흐를수록 이 기억사업, 추모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늦기는 했지만 올해 곤령골의 기억전쟁이 출간이 되고 또 후속 작업들이 많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매주 월요일에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라는 저희 CBS 캠페인과 연계해서 이렇게 특집 기획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평화에 대한 제언들을 좀 인터뷰하시는 분들께 좀 여쭙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께서는 직접 우리 유족들도 만나시고 직접 취재를 하신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좀 만들어가야 될 평화에 대한 생각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글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좋은 전쟁은 없다. 또한 나쁜 평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남북 분단과 대립을 조장하는 세력들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죠. 정의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절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창하게 이야기하면은 남북이 조속히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게 필요한데요. 가깝게는 역사와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확대를 해서 올바른 평화의식, 올바른 인권의식을 많은 시민분들이 인식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그 인식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그 남북 평화 체제를 좀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여러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예비검속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갖고 있고 알려지지 않은 우익 인사들의 학살 사건도 많다. 좀 취재를 하고 싶다 이런 뜻을 밝히셨거든요. 진행 중인 일들 혹시 있으세요? 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진행은 못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취재를 해서 한 2년을 약정하고 지금 취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이거는 좀 지금까지 취재하는 조금 어떻게 다른 방식입니까? 아니면 기존에는 2017년, 18년은 지역적으로 충북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인 인터뷰를 해서 책을 묶었고요. 작년은 대전 지역 사건을 했는데 올 하반기부터 하려고 하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우익에 의한 피해, 예비검속에 의한 피해 이 부분은
지역 자체가 특정 지역으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전국을 대상으로 한 지역이고 우리가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음직한 인물들의 이야기라서 아무래도 시민들이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것이야말로 만약에 바람직하지 않은 역사가 있었다면 이건 바로잡는 작업이네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시인 정지용 이분을 우리는 한 불과 10년 전까지는 월북 작가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사실은 월북 작가가 아니라 납북되는 과정에서 미군에 의한 폭격에 의해서 돌아가신 걸로 최근 증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처럼 많이 알려져 있는 분들의 잘못된 정보, 인권 유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볼 생각이라 이제까지 쓴 글과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과거사법과 관련해서도 이제 기자회견도 우리 대표님 직접 하셨는데 관련해서는 뭐 어떤 활동을 좀 시작할 계획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예, 우선 어제 그저께 과거사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젠 커다란 역할은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요. 한 80%는 중앙정부가 해야 될 것 같고 15%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데 나머지 5%의 역할이 저는 민간 차원에가 있다라고 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간 영역, NGO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충북 청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요 활동은 충북에서 해야 되는데요. 충청북도 도지사님을 면담을 해서 각 시군을 올해 하반기에 순회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순회 방문을 한다라는 거는 과거사법 설명회를 할 계획이고요. 아하.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유가족들로부터 접수를 받을 계획인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유가족들이 와서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유족회는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해주고 또 도와주는 역할들을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 대전이나 충남에서도 꼭 좀 이런 비영리 민간 단체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대전 CBS를 포함한 방송사들이 적극 홍보를 해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족들이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라서 또 신청을 못하는 그런 상황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계획도 밝혀주셨습니다. 앞에 그 산내평화군 조성 관련해서 콘텐츠가 좀 만들어진다면 그런 좋은 콘텐츠를 통해서 이 일들을 더 알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달에 그 그래픽 노블 작가 박건웅님을 모시고 좀 작품들 얘기도 좀 나눠봤습니다만 우리 대표님의 기억전쟁 책이 그래픽 노블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12월 출간 예정인데요. 제목은 악마의 일기라고 악마의 일기. 예, 가칭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되나요? 제가 그 재작년에 그 기억전쟁이라고 쓴 책을 박건웅 작가가 또 다시 한번 그 창작 제2의 창작을 하는 내용이라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거의 그 뼈대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북 지역의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에 대한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해서 웹툰으로 그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요 그래픽 노블은 이제 마니아층도 있고 또 보시는 층들이 있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좀 어떤 분들께 소개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많이 봤으면 하는 거죠. 그 청소년들은 한국 전쟁이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본인뿐만이 아니라 아빠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전혀 실감이 안 가는데요. 아무래도 그래픽 노블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 책, 이 주제가 홍보가 된다라면 청소년들이 훨씬 더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술적 가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음 달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골룡골의 기억전쟁, 충북 역사문화연대 대표 박만순님 모셔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책을 좀 만나보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자로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인터뷰에 응해주신 유가족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책 발간을 통해서 그분들이 다시 한번 그 마음의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이 책을 통해서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월에 있을 위령제에서 혹시 출간 관련한 또 계획도 있으신가요? 뭐 낭독회라든지 혹시 뭐 준비 중이신 일 있으십니까? 일단 그 대전 위령제가 6월 27일 날 네네.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고전에 이 책이 출판이 되기 때문에 위령제 때 이 책을 관련 유족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책 발간을 알 수 있을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잘 또 예. 되시기를 바라고요. 좋은 책으로 많은 시민분들께 이 한국전쟁의 좀 상흔을 알리는 그런 역할 앞으로도 좀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코너에도 좋은 소식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들러주십시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